규와 규장의 거꾸로 지구과학 교실 시작합니다. 자, 먼저 요 1, 2번은 여러분들이 영상 보고 소식 보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자, 3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저녁력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는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이죠. 규모가 작다 보니까 저녁력도 너무 미비하고 작아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규모가 시간적 공간적 규모가 좀 대기대소난처럼 커져야지 그때 정도는 돼야 이제 저녁력이 생기죠. 물론 뭐 대기대소난까지 안 가더라도 좀 규모가 크면 이제 생길 수가 있죠. 자,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1번 기억 A는 수압 경도력, B는 전향력이다 되어 있는데 아래에서 위로 수압 경도력이 작용을 하고 요쪽으로 전향력이 아니라 중력이 작용을 하는 거죠. 틀렸죠. 자, 니은 정력학 평형 상태는 A가 B보다 큰 상태가 아니라 둘이 같은 상태, 이때가 정력학 평형 상태죠. 자, 디귿 정력학 평형 상태에서 연직 방향으로 해소의 움직임이 거의 없다. 이 두 힘이 거의 같다 보면 위아래로 움직일 일이 없고 여기 계속 머물러 있겠죠. 그래서 해소의 움직임이 없다. 맞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자, 기억 해수면 높이차가 있으면 수압 경도력이 발생한다. 이거 맞는 얘기죠. 자, 그리고 해수의 밀도 차이에서 수압 경도력이 발생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밀도 차이가 생기면은 밀도가 큰 쪽과 밀도가 작은 쪽이 있을 때 밀도가 큰 쪽이 결국에는 압력도 높은 거니까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제 수압 경도력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 수압 경도력은 수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작용한다. 이 똑같은 말이죠.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3번 갈게요. 자, 전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기억. 전향력은 지구 자전으로 생기는 가상힘이다. 이거 맞는 얘기죠. 자, 니은 만방구에선 전향력의 물체의 운동 방향은 같은 방향이 아니라 왼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그 전향력은 해수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제 유체에는 다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대기라든지 이런 데도. 자, 리을 고위도로 갈수록 전향력 크기는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사인 파이가 위도죠. 위도가 높아질수록 사인 값이 커지니까. 답은 1번입니다. 그다음 4번 갈게요. 자, ABC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전향력의 방향을 옳게 짝지은 것을 했는데, 자, 지금 여기를 적도로 기준으로 해서 요 위에는 북반구, 요 아래는 남반구죠. 북반구에서는 전향력이 오른쪽으로 작용을 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오른쪽이면 이쪽이죠. 그렇게 되면 A 같은 경우에는 남쪽으로 가게 되겠네요. 자, A는 남쪽으로 가게 되고요. 자, B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오른쪽이면 이쪽이죠. 그러면은 B는 서쪽으로 가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남반구니까 왼쪽으로 작용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왼쪽이면 이쪽이죠. 그럼 서쪽이겠네요. 그럼 답은 3번이 되겠군요. 자, 다음 5번 문제 볼게요. 자, 전향력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물체의 속력은 전향력이 클수록 더 빨라진다? 이건 아니죠. 이거 아니죠. 답은 1번이네요. 물체의 속력이 전향력이 클수록 빨라지는 게 아니라 속력이 빠를수록 전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 반대 경우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전향력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속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이거는 방향에만 영향을 주는 힘이기 때문에 이 말은 틀린 말이 됩니다. 나머지는 쉬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6번 문제 갈게요. 자, 6번 문제 보니까 지금 1번에 P를 로우 G Z로 나타내셔도 되어 있는데 지금 밑면 A에 작용하는 압력 P 같은 경우는 그냥 로우 G Z 그대로 쓰면 되죠. 이게 끝이죠. 자, 그럼 델타 P 같은 경우는 델타 P라는 것 자체가 두 압력 지점 사이의 압력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델타 P는 결국에는 뭐 P1 빼기 P2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압력 차이니까. 자, 델타 Z보다 델타 P의 크기를 소식으로 나타내라 되어 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델타 P가 로우 G 델타 Z니까 결국에는 델타 Z분의 델타 P는 로우 G겠죠. 로우 G. 자, 요거죠. 요거. 자, 다음 요 문제 보겠습니다. 2차 보겠습니다. 자, 적도 부근의 해수면 높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북반구에서 오른쪽으로 에크만 수송 작용할 테고 남반구에서 왼쪽 에크만 수송 작용하면 적도 부근의 해수의 높이는 낮아지겠죠? 여기는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지고 이쪽은 높아지겠죠? 요렇게 분포를 하게 되겠죠? 이거 정리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다음 서항경계류와 동항경계류의 특징인데 서항경계류는 일단 폭이 좁죠. 그리고 깊이는 굉장히 깊죠. 유속은 빠릅니다. 그리고 이때는 보통 난류가 흐르는 경우가 많죠. 동항경계류는 완전 반대죠. 폭은 넓고 깊이는 얕고 유속은 느리고 그리고 얘는 한류죠. 자, 이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1번 문제. 기억 간의 북반구에 나는 남반구에 위치한다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지역류가 이렇게 작용하였어요. 근데 수압 경도력은 이렇게 작용을 하죠.
수압 경도력이 이렇게 작용하면 그 반대쪽으로 전향력이 작용할 때 흐르는 게 바로 지역류죠. 여기가 수압 경도력, 여기 전향력인데 지역류에 대해 오른쪽에 전향력이 작용을 하고 있죠. 이 경우가 북반구죠. 그리고 얘는 반대죠. 수압 경도력이 이쪽으로 작용을 하는데 반대로 전향력이 작용하고 지역류는 요 방향. 그럼 지역류에 대해서 왼쪽으로 전향력이 작용하죠. 얘는 지금 남반구죠. 그래서 기억은 많은 얘기죠. 니은 해수면의 경사각은 가와 나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에 잘 보면 수압 경도력이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압 경도력이 같으면 경사도 같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수평 방향 수압 경도력은 경사 차이에 생기니까. 그럼 이건 또 서로 같다는 건 맞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지금 전향력의 크기인 가와 나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그 평형일 때 지역류가 흐르는 거니까 얘는 결국 수압 경도력이 같으면 당연히 전향력도 같아야 되는 거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지역류는 A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압 경도력이 A 방향, 그리고 지역류는 B 방향, 그리고 전향력이 C 방향이 되겠죠. 이 북반구니까. 그럼 얘는 틀린 거죠. 다음 H가 일정할 때 L이 클수록 B의 크기는 작아진다 되어 있는데 H는 일정한데 여기는 일정한데 이 길이가 길어진대요. 그 말은 경사가 이렇게 점점 낮아지는 걸 의미하죠. H는 그대로인데 L이 짧으면 이렇게 경사가 급경사가 되잖아요. 얘는 지금 경사가 완만하고, 그러니까 경사가 작아지면 당연히 수압 경도력이 작아지겠죠. 수압 경도력이 작아지면은 당연히 지역류도 약해져야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해수면의 기울기가 갔을 때 고위도로 갈수록 C의 크기는 작아진다 되어 있는데 고위도로 가면 전향력인 C는 커져야 되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자, 기억 엘니뇨 시기엔 A와 B의 남북 방향 해수면 기울기가 더 커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엘니뇨 시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역풍이 평소보다 약화되는 시기죠. 지금 근데 여기에 있는 이 해수면의 기울기가 생긴 이유는 무역풍에 의해서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서 해수면의 기울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단 말은 무역풍이 약화되면 해수면의 기울기도 더 작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A와 B는 모두 남적도 해류가 흐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A와 B는 지금 보면 여기가 북위 5도거든요. 북위 5도 아래쪽이에요. 북위 5도 아래쪽이면 둘 다 남적도 해류가 흐르는 곳이죠. 얘는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 좀 보통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대기대순환을 처음 배울 때는 적도를 경계로 해서 위도 30도에서 이렇게 무역풍이 분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무역풍이 막 이렇게 불고 여기선 이렇게 무역풍이 불고 이렇게 아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 적도에서 이 그림 자체가 적도에서 뜨거운 게 상승해가지고 양옆으로 퍼지고 요게 이제 가라앉아서 이렇게 오고 얘네들이 이제 전향력을 받아서 휘어서 부는 바람이 무역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뜨거운 요 뜨거운 부분 여기가 사실은 정확하게 적도가 아니라 위도 5도 부근이 가장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대기대순환의 중심은 적도가 아니라 위도 5도 부근이 되고 무역풍 또한 그 위에서 이렇게 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지금 위도 5도 부근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래쪽 여기는 다 지금 남적도 해류가 흐르는 곳이 맞습니다. 자, 디귿 C와 D의 해류는 모두 서쪽으로 흐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C와 D의 해류의 방향을 볼게요. C에서 지금 수압 경도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전향력이 작용해서 오른쪽으로 점점 휘게 되겠죠. 그러다가 전향력과 수압 경도력이 평행을 이룰 때 여기를 지금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보는 여기를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지역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북쪽, 여기가 남쪽이니까 튀어나오는 방향은 동쪽이 되겠죠. 동쪽. 저쪽은 서쪽이 되고 저 안쪽이 이 안쪽이 서쪽, 여기 바깥쪽으로 튀어나오는 게 동쪽이에요. 그러면은 서쪽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동쪽으로 흐르는 거죠. 일단 D 같은 경우 D는 수압 경도를 이렇게 작용하고 오른쪽으로 점점 휘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화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류가 흐르게 될 테고 그 반대쪽으로 전향력이 흐르게 되겠죠.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그거는 저 서쪽을 향해서 지금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틀렸죠. D는 서쪽이 맞지만 C는 동쪽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4번 문제 가볼게요. 자, 4번 문제 옳은 거 이거 다 쉬우니까 하나만 볼게요. 옳은 것은 지금 4번입니다. 답은 에크만 소속량은 D에서 가장 크다 돼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D를 쭉 따라가서 보면 무역풍이 가장 센 곳이에요.
바람이 세게 불면은 당연히 에크만 수송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죠. 에크만 수송 자체가 바람이 불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자, 나머지는 쉬우니까 각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전향력의 크기는 A보다 B가 작다 되어 있는데 A는 고위도, B는 저위도니까 당연히 A가 더 크겠죠. 그러면 A보다 B가 작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 되겠죠. 자, 니은 수압 경도력의 크기는 A와 B에서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위에서 A가 B보다 전향력이 크다 그랬잖아요. 근데 수압 경도력과 전향력은 평형을 이룰 때 지역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지금 얘네는 같은 속력의 지역류가 흐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A가 전향력도 크고 그럼 수압 경도력도 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다는 말은 틀렸죠. 자, 다음 디귿. 해수면의 높이는 순환의 중심인 C에서 가장 높다라고 되어 있죠. 해수면의 중심인 여기가 지금 가장 높은 데죠. 그래서 얘를 옆에서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약간 이 높은 곳이 서쪽으로 좀 치우쳐 있게, 그래서 서한 강하라고 말을 하는 거죠. 얘는 맞는 얘기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가의 중심부는 저기압이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요걸 잘 봐야 돼요. 여기 화살표가 바람이 아닙니다. 화살표는 지금 에크만 수송이에요. 에크만 수송이 이쪽으로 일어나고 있고 여기는 북반구 해양이래요. 자, 에크만 수송이 이쪽이라는 건 바람이 이렇게 불었다는 거예요. 바람에 대해서 오른쪽 90도로 에크만 수송이 발생을 하니까, 그럼 여기서도 바람이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죠. 그럼 바람이 마치 반시계 방향으로 불고 있는 것 같죠? 반시계 방향으로 부는 것은 바로 저기압성이 되는 거죠. 반면에 여기는 지금 에크만 수송이 이 방향이라는 거는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 오른쪽이니까 여기는 요렇게, 여기는 요렇게. 자, 그럼 마치 시계 방향으로 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여기는 고기압성이 되겠죠? 자, 기억. 가의 중심부는 저기압이다. 저기압성의 중심은 저기압이 맞죠? 그럼 이건 맞는 얘기죠. 니은 중심부에서 소원약층이 나타나는 깊이는 가가 나보다 깊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가 같은 경우는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요 가운데 물이 다 빠져나가서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 보면 용승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럼 저기압성 요 바람의 중심에는 용승이 발생을 하니까 차가운 물이 아래서 더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소원약층이라고 하는 건 혼합층, 소원약층, 심해층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소원약층인데, 즉 소원약층이 나타나는 깊이를 따질 때는 여기다 그냥 그려보면 됩니다. 잠깐 이걸 지우고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가 같은 경우는 용승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해수면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가 같은 경우에는 에크만 수송에 의해 해수면이 낮아지게 되니까 이렇게 해수면이 낮아지게 되죠. 중심부가. 그러다 보니까 이걸 메꾸기 위해 아래서부터 용승이 오게 되는 거죠. 용승이 와서 찬물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혼합층이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소원약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약층이 시작되는 그 깊이 자체가 굉장히 얕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 나 같은 경우는 중심부의 해수면의 높이가 높죠. 그러다 보니까 침강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온도가 일정한 층이 여기까지 오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소원약층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소원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굉장히 깊은 거죠. 그러니까 가가 나보다 깊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자반의 디귿. 남반구에선 가와 같은 기압 배치에서 에크만 수송에 의해 해수가 중심부로 수렴한다 되어 있는데, 자, 남반구에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중심부 저기압이 있고 바깥쪽 이제 고기압이 된다고 하면은 바람이 이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얘가 전향력 때문에 꺾이게 되잖아요. 근데 왼쪽으로 꺾이게 되죠. 왼쪽으로 꺾이니까 이 방향으로 이렇게 꺾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그 바람이 불게 될 텐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왼쪽 90도로 에크만 수송이 발생을 해요. 왼쪽 90도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왼쪽 90도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모양을 비교를 해보면은, 자, 원래 북반구에서랑 모양 차이가 없죠. 똑같죠. 모양 차이가 없지. 그러니까 얘는 중심으로 수렴하는 게 아니라 얘도 발산을 하게 되죠. 그럼 답은 이제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3차 시 해파 보겠습니다. 자, 해파 1번. 출렁거리는 바다 위에 떠있는 공이 해안 쪽으로 오지 않는 까닭은 뭐죠? 바로 해파가 전파될 때는 그냥 제자리에서 원운동을 하기만 하고 그 매질 자체는 이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정리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풍랑이 포용대를 벗어나면 너울이 만들어진 이유는, 풍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람의 영향을 받는 거고, 너울 같은 경우는 바람의 영향이 없죠.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얘는 그냥 둥글둥글 할 수 있는 거죠. 얘는 바람의 영향 때문에 이것저것 막 겹치면서 파장이 겹치면서 뾰족뾰족해지는 거고요. 자, 다음 3번 볼게요. 자, 이거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직접 그냥 책 보고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가는 풍랑이고 나는 너울이다 돼 있는데 반대죠, 반대. 얘가 저기 너울이고 얘가 풍랑이죠. 자, 니은 가에 비해 나의 말은 뾰족하다 되는데 누가 봐도 뾰족하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죠. 자, 지금 가에 비해 나의 파장이 길다 되어 있는데 파장은 너울이 더 길죠. 이 풍랑은 파장이 짧은 것과 긴 것과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요런 요런 파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 시간에 배우는 간섭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근데 그 중에서 파장이 긴 애가 속도가 빨라서 먼저 빠져나온 게 바로 너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풍랑은 평균 파장이라 보면 되고 너울은 그 중에서 긴 파장만 뽑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가 나에 비해서 파장이 길게 돼요. 이게 틀렸죠?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렇게 됐는데 기억 해파의 속도는 A보다 B에서 느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심해파예요. 심해파는 파장의 영향만 받죠, 파장. 그러니까 여기는 둘의 차이는 수심인데 심해파의 속도는 수심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파장의 영향만 받아요. 그러니까 얘는 전혀 틀린 말입니다. 둘이 같은 거예요. 자, 니은 파고는 B보다 C에서 높다 되어 있는데 자, 파고 같은 경우에는 해안으로 오면 올수록 여기서는 마치 이렇게 마찰에 의해서 마치 이렇게 얘는 파동은 이렇게 오는데 얘는 마찰이 이 해저면의 마찰 때문에 반대로 작용하는 것 같아지면서 파동이 양옆에서 누르는 것처럼 되죠. 누르는 것처럼 되면 점점 이렇게 파장은 짧아지고 파고는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까이 오면 올수록 해안으로 가까이 오면 올수록 마찰이 세지기 때문에 파고는 점점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B보다 C에서 높다는 말은 맞는 말이죠. 자, 다음 디귿 심해파의 파장이 길수록 천해파로 바뀌는 수심이 깊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천해파라는 거 자체가 파장의 20분의 1보다 수심이 얕을 때 이때를 이제 천해파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심해파의 파장이 길면 파장이 커지면 이게 커진다는 거잖아요. 이게 커지면 20분의 1을 해도 수심도 점점 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맞는 얘기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볼게요. 자, 기억 천해파에 해당한다 되는데 이거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타원 운동이거든요. 자, 다음 니은 수심이 파장이 21대 1보다 얕다 되는데 천해파니까 맞는 얘기고요. 자, 지금 해저의 영향을 받아 물입자가 타원 운동을 한다 했는데 타원 운동 하니까 천해파라고 얘기했죠. 자, 리을 해파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서쪽 동쪽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 구분할 때는 이 원운동의 이 위의 방향을 보면 된다 그랬어요. 위의 방향이 지금 동에서 서죠. 그러니까 얘도 동에서 서입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5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4번 볼게요. 자, 기억 파장이 길수록 파의 속력이 느리다 되어 있는데 보통 이 풍랑이나 너울이 심해파에서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심해파 같은 경우는 파장이 길수록 속력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얘도 파의 속력은 파장이 길수록 빨라요. 그러니까 얘 틀렸습니다. 다음 니은 풍랑의 마루는 너울보다 뾰족하다 되어 있는데 풍랑 같은 경우는 뾰족뾰족하고 너울은 약간 이렇게 스무스하죠. 그러니까 이거 맞는 말이죠. 자, 너울은 풍랑을 이루는 파 중에 파장이 긴 파가 분리되어 나온 것이다 했는데 이거 맞는 얘기죠. 너울은 풍랑 중에서 긴 파장이 먼저 나온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자,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자, 파고는 A보다 B에서 높다 되어 있는데 파고 같은 경우에는 해안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점점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그 수심이 낮아지면 낮을수록 마찰이 세지면서 파고는 높아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맞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그림만 봐도 사실 여기가 좀 더 높게 표시가 돼 있기도 하고요. 자, 니은 C에 도달한 파 중에서 파장이 긴 파가 앞서 나간다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파장이 긴 파가 먼저 나와서 너울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맞는 얘기죠. 다음 뒤에서는 파가 진행하는 동안 파장이 짧아진다 돼 있는데 여기로 오게 되면 마찰 때문에 그 양옆에서 눌리는 것처럼 돼서 파장은 짧아지고 파고는 높아지고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맞는 얘기죠. 답은 5번이네요. 자, 다음 4차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시 1번, 2번은 여러분이 그 영상이나 설명 보고서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해안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낚시하는데 갑자기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죠. 가만히 있는다 이러면 됩니다. 언제까지? 바로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왜냐하면은
해안이 더 위험하니까 해안으로 갈수록 점점 파장은 짧아지고 파고는 높아지고 더 위험해지니까 그런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1번. 자, 옳지 않은 것만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쉬우니까. 이제 답은 5번이에요. 해일의 발생 시기가 간조와 겹칠 경우에 훨씬 큰 피해가 아니라 만조와 겹치면 훨씬 큰 피해가 되죠. 왜냐면 만조면 물이 많이 차 있을 때니까 해일이 더 세지겠죠. 자,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 심해에서도 천해파의 특징을 가진다 돼 있는데 지진해일 같은 경우는 파장이 수백 킬로미터예요. 수백 킬로미터. 그냥 파장이 100킬로미터라고 써볼게요. 파장이 100킬로미터여도 심해파가 되려면 얘의 2분의 1보다 깊어야 되는데 바다가 얘의 2분의 1이면 50킬로미터거든요. 바다는 50킬로미터 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보통 해령이 있는 바로 옆에 해령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런 데를 이제 심해적 평원이라 하잖아요. 이 심해적 평원까지 보통 깊이가 4,500m입니다. 대략 0.4km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바다에서 가장 깊다고 하는 해구가 보통 평균적으로 6,000m예요. 그러니까 보통 6km 정도 되는 거죠. 근데 파장을 100km로 쳐도 아무리 작게 쳐도 100km로 쳐도 50km보다 깊어야 심해가 되거든요. 심해파가. 근데 얘 6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심해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진의 일은 거의 무조건 천해파라고 보면 됩니다. 맞는 얘기예요. 자, 니은 해안으로 접근할수록 속도가 빨라진다 되어 있는데 해안으로 접근하면 마찰의 속도가 느려지죠. 지금 해안으로 접근할수록 파장이 짧아진다 되어 있는데 마찰 때문에 파장은 짧아지고 파고는 높아지고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3번 볼게요. 자, 기억 A보다 B에서 해파가 늦게 도달했다 되어 있는데 자, A랑 B를 보면은 지금 여기 숫자 써 있는 게 지금 뭐냐면 해파가 전파되는 시간이에요. 해파가 전파되는 시간인데 B에 도달할 때 이 라인을 쭉 따라서 시간을 보면 거의 130, 140인데 A가 도달했을 때 시간을 보면 50, 6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A가 더 빨리 도착한 거죠. 그러니까 A보다 B가 늦게 도착했다는 말은 맞는 얘기가 되죠. 자, 니은 평균 수심은 A 방향보다 B 방향이 더 얇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문제에 보면은 A와 B 지점까지 거리 같다 돼 있거든요. 여기 거리 같아. 이 거리가 같은데 여기는 더 빨리 도착했고 여기는 더 느리게 도착했다는 건 얘가 지금 느리다는 거거든요. 느리다라는 말은 속력이 느려져야 되잖아요. 속력이 느려지려면은 그만큼 얕아야지 마찰 때문에 속력이 느려지죠. 그러니까 이 방향이 더 얕은 거예요. 그러니까 B가 더 얕다가 맞는 얘기죠. 이거 맞는 얘기죠. 자, 지금 B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파고가 높아진다. B 지점 해안에 가까워지면 파고 점점 높아지는 거 맞죠? 자, 리을 해파에 몰입자는 원 운동을 한다 돼 있는데 얘는 타원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천해파니까. 다음 답은 기억 니은데 4번이네요. 자,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자, A 지점을 통과할 때 심해파이다 돼 있는데 심해파가 되려면은 파장이 20분의 1보다 깊어야 되는데 20분의 1 하면은 7.5km가 되죠. 7.5 맞나? 네, 7.5km가 되죠. 7.5보다 5km가 더 얕으니까 얘는 심해파가 아니라 천해파가 되죠. 자, 니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동안 속도는 빨라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동안 속도는 점점 느려지게 되죠. 마찰이 세지니까. 디귿 B 지점에서 C 지점으로 가는 동안 파고는 높아진다 되어 있는데 얘는 파장은 짧아지고 파고는 점점 높아지는 거. 해안으로 다가올수록 이거 맞는 얘기죠. 답은 2번. 자, 다음 5차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지구와 달의 거리가 지금보다 멀어진다면 조석은 어떻게 변할까? 지구와 달의 거리가 멀어지면 조석이 일단 약해지겠죠. 기조력이 기본적으로 약해질 텐데 기조력에 영향을 주는 태양의 영향력이 좀 커지겠죠. 현재는 가까워서 달의 영향이 큰 건데 멀어지면 태양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대충 예상을 하면 됩니다. 자, 2번. 자, 왜 조석 주기는 12시간이 아니라 12시간 25분일까? 자, 그것은 지구가 자전하는 동안에 달도 공전을 하니까 지구가 한 바퀴 돌 동안 달도 조금 더 돌아가지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 바로 약 13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통 13도 자전하는데 5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얘가 지금 한 바퀴 돌 때 얘기니까 그럼 조석 주기는 반 바퀴 돌 때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절반인 25분 정도 차이가 날 것이다. 이거 정리해두면 됩니다. 다음 문제. 위도에 따라서 조석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요거는 이제 그림 보면 알죠. 이렇게 지구가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달이 있을 때 달 방향을 요렇게 물이 요렇게 달 방향으로 기조력이 작용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위도에 따라서 여기가 지금 고위도잖아요. 고위도 아니 중위도네. 중위도, 저위도, 고위도 이렇게 따지면은 위도에 따라서 이 물의 양이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조석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자세한 건 요거는 이제 선생님 영상하고 교과서에서 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19일의 달의 위상은 보름이다 되어 있는데 19일을 보면 19일은 지금 그 소조 때예요. 소조 때. 소조 때가 된다면은 달의 위상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바로 상현 아니면 하현 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달이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현 아니면 그 하현입니다. 자, 니은 조금일 때조차는 인천이 속초보다 크다 돼 있는데 조금일 때가 소조 때잖아요. 소조 때조차 보면은 그 속초는 여기서 요만큼밖에 차이 안 나요. 그 대략 여기로 따지면은 한 5에서 10 정도 되겠네요. 근데 인천은 여기서 뭐 여기까지 이 차이가 지금 보면 거의 뭐 한 500 정도 되죠. 아, 여기도 잘못했네요. 여기까지죠. 거의 여기 한 10에서 20 될 동안에 여기는 거의 뭐 500 정도 되니까 인천이 속초보다 큰 거죠. 많은 얘기죠. 자, 지금 인천과 속초에서 살이는 한 달에 한 번 나타난다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보면 한 번, 두 번이에요. 여기도 한 번, 두 번이죠. 그러니까 이거 틀렸죠. 답은 2번입니다. 요거 2번 문제는 보기를 잘못 냈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잘못 복사했어요. 이거 안 풀면 됩니다. 3번으로 넘어갈게요. 문제가 잘못됐다는 소리입니다. 자, 3번에 답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에요. 4번. C의 크기는 다에서 가장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C가 지금 기조력이에요. 기조력. 자, 근데 기조력의 크기가 다에 보면 다가 지금 여기거든요. 다에서는 기조력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간조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기조력의 크기가 크니까 이렇게 볼록 솟아오르고 만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건 틀린 말입니다. 답은 4번이에요. 나머지는 어렵지 않아서 혹시 질문 있는 친구만 따로 하세요. 자, 한번 4번 문제 볼게요. 자, 기억 조금은 두 번 나타난다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한 번, 두 번이죠. 조금 맞죠? 자, 니 월식이 일어났다면 19일경일 것이다 돼 있는데 월식이 일어나려면 이렇게 돼야 되죠.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달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어야 지구의 그림자 사이에 달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게 월식이잖아요. 그럼 이때는 대조 때예요. 대조 때가 되는데 19일경은 소조 때예요. 그러니까 얘는 틀렸죠. 그 다음 디귿 섬과 육지 사이에 해저면이 드러나는 현상이 매일 일어난다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저조 때 해수면이 여기에요. 그리고 고조 때 해수면이 여기고. 근데 이게 지금 저조와 고조, 즉 만조와 간조가 언제 거를 나에 그린 거냐면 조차가 가장 작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조차가 가장 작은 날에 만조와 고조만 해도 만조 때 섬과 육지 사이에 바다가 생기고 그 저조가 되면 즉 간조가 되면은 섬과 육지 사이에 바다가 없어져서 길이 뚫리게 된다. 그 얘긴데 조차가 크면 이게 더 심해지겠죠. 조차가 크다는 거는 만조 때 이만큼까지 올라오고 그리고 간조 때는 더 내려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제여도 이 가시기에 언제 그 만조와 간조가 있어도 항상 섬과 육지 사이에는 바다가 생겼다가 길이 생겼다가 이렇게 반복된다는 소리거든요. 왜냐하면 조차가 가장 작은 날도 이게 그렇게 되니까 조차가 크면 더 잘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런 차이가. 그러니까 얘는 매일매일 만조와 간조는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 섬과 육지 사이에 해저면이 드러나는 현상, 즉 바다가 갈라지면서 땅이 생기는 현상이 매일매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갈게요. 자, 기억 A 지점은 현재 간조이다 되어 있는데 A 지점 보면은 현재 지금 태양과 달이 이렇게 수직하는 시기예요. A 지점이. 근데 달 쪽으로 좀 더 그 만조가 치우치게 되잖아요. 그럼 A 입장에서는 간조가 아니라 만조가 돼야 되는 거죠. 자, 니은 A 지점은 12시간 후에 A-에서 만조가 된다 했는데 여기서 만조였다가 반바퀴 돌아서 여기 가면 다시 만조가 돼야 정상인데 그 사이에 달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살짝 12시간 뒤에 살짝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달이 이 방향을 향하고 있죠. 그럼 만조는 여기가 만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쪽이 만조가 돼야 되는 거죠. A는 이쪽이니까 만조가 아니죠. 그러면은 얘는 틀린 게 되는 거죠. 다음 틱은 태양과 달의 위치가 현재와 같을 때 소조이다 돼 있는데 태양과 달의 위치가 현재와 같을 때 태양과 달이 서로 수직이라서 그 기조력이 최소가 되는 시기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때는 소조가 맞는 얘기죠.
답은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태양과 달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있으면 달의 인력도 세고 태양의 인력도 같은 방향이라 세니까 이럴 때 대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면접관 활동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일단 기억 표층에서는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A에서 B, C에서 A에서 B, C에서 B 방향으로 이동한다인데 지금 이게 북태평양이니까 북반구거든요. 북반구니까 지금 이 무역풍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그 에크만 수송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얘는 오른쪽 직각 방향이면 이렇게, 얘는 오른쪽 직각 방향이면 이렇게 작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 A에서는 B, C에서는 B 방향 맞는 얘기죠. 다음 니은 수압 경도력은 무역풍대에서는 남쪽으로, 편서풍대에서는 북쪽으로 작용한다 돼 있는데 따져보면 알죠. 지금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여기는 물이 많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해수면이 높아져 있죠. 해수면이 높아져 있고 이 양쪽은 낮아져 있죠. 그럼 해수면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수압 경도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그럼 무역풍대에서는 여기가 지금 남쪽, 여기가 북쪽이니까 남쪽으로 맞고 편서풍대에서는 북쪽으로 맞죠. 예, 맞고요. 지역류는 무역풍대에서 서쪽으로, 편서풍대에서는 동쪽으로 되어 있는데 수압 경도력에 대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지역류가 작용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오른쪽 방향으로 전향력이 작용을 하게 돼 있죠. 그렇다면은 무역풍대에서는 서쪽을 향하는 거 맞고 편서풍대에서는 북쪽을 향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북쪽이라네. 동쪽을 향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 답은 5번이요. 자,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A에서 파의 전파 속도는 B에서보다 빠르다 돼 있는데 지금 A와 B 같은 경우에는 수심 차이가 나요. 여기 수심이 깊고 여기 수심이 얕죠. 근데 이건 둘 다 천해파니까 수심의 깊이에 따라서 이 전파 속도가 달라지게 되죠. 근데 지금 B가 더 수심이 낮으니까 A가 더 빠르고 B가 더 느린 거죠. 그러니까 B에서보다 A에서 빠르다라는 얘기는 맞는 얘기가 되죠. 자, 니은 A에서 파의 파장은 B에서와 같다 되어 있는데 파의 파장은 점점 해안으로 갈수록 짧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같은 건 틀렸습니다. 자, 다음 디귿 H1, H2는 모두 파장이 20분의 1보다 작다 돼 있는데 이거는 천해파니까 둘 다 파장이 20분의 1보다 작아야 정상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 서한강화 현상의 원인과 서한 경계의 특징 요거는 그냥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기 바랍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4번에 지금 답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 답이거든요. 파의 전파 속도는 수심의 영향을 받는다 돼 있는데 이 파는 원운동을 해요. 물입자가 원운동을 한다는 말은 얘는 심해파라는 거거든요. 심해파 같은 경우에는 수심의 영향을 받지 않고 파장의 영향만 받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기억 해저지각의 갑작스러운 상하운동으로 발생한다 돼 있는데 갑작스러운 상하운동, 즉 단층에 의해서 지진 해일이 발생되는 모식도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맞는 얘기죠. 다음 니은 A에서는 심해파, B에서는 천해파의 성질을 띈다 돼 있는데 지진 해일은 어디서든 천해파의 성질을 띠게 되죠. 자, 디귿 A에서 C 중에서 C에서 파고가 가장 높다 되어 있는데 점점 이쪽 해안으로 오면 올수록 파장은 짧아지고 파고는 높아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C에서 파고 가장 높은 거 맞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6번 문제 볼게요. 자,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도움이 많이 되는 문제죠. 왜냐하면 요거는 지원에서도 많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잘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억 표면에서는 니은 방향으로 이동한다 되어 있는데 바람의 방향에 대해서 45도 방향으로 표면 해수가 흐르게 되죠. 즉 니은이 아니라 디귿으로 되는 거죠. 그럼 얘는 틀렸죠. 자, 다음 니은 에크만 수송의 방향은 리을이라 되어 있는데 에크만 수송은 바람의 방향에 대해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되죠. 북반구에서는 만약 이게 남반구라면 왼쪽 직각으로 되는 거죠. 자, 어쨌거나 여긴 북반구이기 때문에 이 파란색 화살표를 따라서 리을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자, 다음 지금 마찰층 제일 깊은 곳에서 해수는 시옷 방향으로 이동한다 되어 있는데 표면 해수의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순간까지를 마찰층이라고 해요. 근데 표면 해수가 지금 디귿으로 갔잖아요. 그럼 이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휘게 될 텐데 그러다가 얘랑 정반대가 될 때, 정반대는 지금 시옷이죠. 시옷 방향으로 될 때가 마찰층 제일 깊은 곳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맞죠.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도 쉬우니까 답만 보도록 할게요. 답은 5번입니다. 지역류는 수압 경도력과 나란한 방향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수압 경도력에 대해서 직각 방향으로 흐르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어요. 답은 5번이요. 자, 나머지는 쉬우니까 직접 보고요. 마지막으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8번 문제 같은 경우 기억. 이 해역은 남반구이다 되어 있는데 바람의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지금 점점 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북반구가 되겠죠. 자, 그리고 니은 마찰증 내에서 해수의 평균 이동 방향은 풍향과 90도를 이룬다 되어 있는데 평균 이동 방향이 바로 이 에크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에크만 수송은 바람의 방향, 이 바람의 방향에 대해 90도 방향이다. 맞는 얘기죠. 자, 다음 티그. 풍향과 반대 방향의 해류가 나타나는 깊이를 에크만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풍향이 아니라 그 표면의 해수의 이동 방향, 여기에 대해서 반대 방향이 나타나는 깊이를 에크만층 또는 마찰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틀렸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4단원까지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모두 원하는 결과 얻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끄바.